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들으신 말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다른 의견. 예예예 반대. 솔직히 반대해도 됩니다. 반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부의 방역 지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2021 주목해야 될 사회가치 트렌드 그 세 번째 시간 찾아뵙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소셜 임팩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저희가 2달에 걸쳐 진행했던 사회가치 트렌드 심층 면접조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인터뷰를 이제 해주셨던 분들, 그분들 이제 공통으로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서 좀 시간도 많이 할애해 주셨던 게 바로 이제 소셜 임팩트, 그다음에 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최근 사실 주목할 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면은 소셜 임팩트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최근 2, 3년 사이 온오프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소셜 임팩트란 말을 저는 자주 듣고 있습니다. 자주 듣고 자주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한 의미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박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셜 임팩트, 사회적 효과, 사회적 영향 이런 뜻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좋은 제품, 좋은 원료,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거꾸로 사회에서 소비자가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팩트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측면, 양방향의 측면에서 봐야지만 이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다 더 사회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이제 가치 중심 소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가치 중심 소비를 하려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를 좀 보면서 상품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또 댓글로 좀 살펴보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기업이나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 댓글 정도야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조작하는 건 아니어도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상품 정보하고 실제로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김성규 여론조사관 계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비슷한 내용이 방송국에서 조사가 됐던 것 같은데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 말에 SBS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댓글 세계 지배하는 소수들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댓글이라고 하면 마치 그 댓글에 달린 의견들이 여론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댓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댓글만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또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해서 봤더니 그 SBS에서는 네이버 기사와 또 다음 양대 포탈이죠. 여기에 있는 그 댓글 1억 9천만 개를 조사를 해봤다는데요. 그걸 다 했다고요? 네, 기계가 했겠죠. 기계가. 예, 사람이 다 하지는 않았을 텐데 봤을 때 네이버에서는 상위 10%인 14만 명 정도가 작성한 댓글이 전체의 73%, 상위 10%가 73%, 다음도 역시 상위 10%인 10만 명이 75%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상위 10%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더니 이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10대 이상 인구의 약 0.3%가 댓글을 단 것들이 전체 그 기사에 대한 의견인 것처럼 이와 같이 나타난다. 굉장히 소수가 다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댓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전체 여론을 대변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역시나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댓글 내용도 댓글 자체가 조금 심한 말들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 댓글과 또 무관하게 소셜 빅데이터라고 해서 SNS에 돌아다니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비정형 자료죠. 그걸 분석하게 되면 사실은 가령 뭐 서울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대부분 또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 내용이 또 그대로 이렇게 갈무리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어 반복이 계속해서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접할 때에는 조금 걸러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대표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2중, 3중의 필터링, 이런 것들은 뭐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뭔가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장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팩트 체크만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의 제품 정보 관련된 그런 미디어 내지는 그런 기구, 그런 것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기관을 보다 더 공적인 걸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번 질문은 여론조사 기관에 계시는 김수영님께만 드리는 질문인데요. 대통령 선거도 좀 다가오고 4월에 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 뉴스를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많이 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 단체들에서 많이 보는데 기사다 보니까 댓글이 있잖아요. 아니 100% 아닙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여론조사 믿을 수 있어. 이런 더 심한 얘기도 있는데 방송에서 이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리얼미터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공하는 리얼미터 TV라는 채널에서 구라미터 제거기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라는 게 여론조사가 사실은 이게 만능이 아니죠. 도끼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전 국민의 여론을 아주 단시간에 다 취합해서 확인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돈도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어떤 뭐가 조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처음에 김 작가님 말씀 주셨듯이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많이 달랐을 때 사람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같습니다.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이제 그걸 모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조사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샘플링 프레임, 즉 표본 추출 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밤에 조사하느냐 아침에 조사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리 나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달리 나오는 게 너무 정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대선 주자 선호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ARS 조사 녹음된 음성을 가지고 이제 응답자가 누르는 이 방식에서는 또 어떤 홍길동이 높다 한다면 많이 나왔다 한다면 응답이 그렇지 않고 전화면접원이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또 인격정이 더 많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건데요.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 모드 이펙트가 나타나는 게 고관여도 또 저관여도 이 관여도의 차이에 따라서 응답 적극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 관심,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ARS 조사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선거나 정치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또 관심이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그런 사람들 응답 적극성이 강한 사람들이 더 빨리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여 응답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저관여자들을 더 많이 잡아야 되느냐,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으니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관여 중심으로 되는 조사는 좀 폐기돼야 되는 것이냐, 무용한 것이냐, 무용론이 맞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고관여 응답자들에 의한 여론이 굉장히 선거 결과에는 또 비슷하게 반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종합해 본다면 조사 방법에 따라서 모두가 다름에 따라서 그 조사 결과의 추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을 추적해 들어가는 것들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보시는 그 여론조사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이런 수용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필터링을 잘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느 한 조사가 무조건 맞고 어느 한 조사는 무조건 잘못됐다,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박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박 대표님 앞서 질문에서 가치 소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 대표님 어떤가요? 언뜻 보기에 개인인 소비자가 주도하는 것보다 기업, 특히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소셜 임팩트를 진행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해외 뉴스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네슬레라고 아시죠? 스위스의 아주 다국적 회사죠. 오랜 기간 동안 제3세계 국가들 거기서 원재료가 되는 여러 커피 원두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곳과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민을 깊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 생산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혹시 협력업체나 다른 파트너를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없을까? 환경은 어떻게 하면 그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지, 벽지 그런 곳에서 뭔가 네슬레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전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코카콜라, 사실 저는 설탕물이라서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코카콜라 같은 회사도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등지에서 그런 벽지에 여성이나 아니면 아동 이런 분들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유니레버라고 유명한 역시의 다국적 거의 P&G 같은 프록트앤갬블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소비재, 생활재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원료를 수급할 때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가치를 지불한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원료를 쓴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해오면서 그런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다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조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님 썰막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아니고 다른 의견. 반대 의견 예 반대 솔직히 반대해도 됩니다. 예. 소셜 임팩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일 그 소장님이라고 그 케이스탯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낸 책이 이제 소셜 임팩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기업에 대한 그 신뢰도를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이거는 입소스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입소스 글로벌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기업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이 여러 나라 중에 평균은 22%인데요.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한국에서는 12%가 나왔다는 거예요. 차트에서 보시면 가장 저 끝에 있습니다. 스페인, 헝가리와 더불어 12%만이 기업인을 신뢰할 수 있다. 사실 기업인 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롤모델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될 텐데 이와 같이 별로 그렇게 신뢰로 따지면은 별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아마도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때에 좀 뭐랄까 불법적인 어떤 축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 책에서 역시 임팩트 워싱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임팩트 워싱을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면 실제로는 이제 친환경적이지 않거나 소셜 임팩트와는 관계없는 목적을 가진 회사가 일시적으로 소셜 임팩트 이미지를 내세워 회사의 평판을 관리하려는 마케팅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럽의 어떤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팔렸을 텐데요. 그 자동차 회사가 디젤 즉 그 디젤 엔진에 있어서 배기가스를 속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기가스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과정 그 기간에 클린 디젤 캠페인을 또 벌여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하는 독일의 회사인데요. 예. 그 다 알 것 같은데.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와 같이 소셜 임팩트가 그야말로 조작이죠. 임팩트 워싱이라는 조작도 있더라. 이 경우에는 진정성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는 기업들의 어떤 이건 치팅이죠. 잘못된 반칙이죠. 반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소비자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직은 많지 않다. 이런 결과를 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 심층 면접 인터뷰 때 어떤 분이 한 말씀 해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리얼보이스 들려드리자면은 대기업의 횡포가 범죄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고 있거나 징벌받는 부분이 매우 미약한 상태인 거예요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성님 말씀해 주신 거랑 조금 많이 닿아 있는 것 같고요. 기업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 미디어에 통해서 한 5, 6년 됐나요? 5, 6년 됐는데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미디어에서 강조도 하고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예는 뭐가 있는지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연탄이나 나르고 쌀이나 배달하고 이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고아원에 방문해 사진이나 찍고 그거 말고 정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몇 가지 추려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이 마케팅으로 CSR을 활용한다.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어쩌다 한번 사고를 덮기 위해서 그냥 쾌척하고 어디 기부하고 재단 만들고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됩니다만은 저는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유한 양행과 크라크 킴벌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 무려 40년 동안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케팅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이거는 충분히 진정성을 좀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해외 사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국내 사례도 맞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우리 국제 대기업 중에 가장 큰 삼성 도서 벽지에 교육 시설을 지원하는 드림 클래스 사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 이거는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프트카라고. 이거는 창업용 차량을 역시 이제 소외 지역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SK도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뭐 여러 차례 뭐 이렇게 나와서 강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을 아주 이제 만드셔가지고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제 SK 계열사를 운영도 잘하고 계시고 사회적 금융,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펀딩을 조성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있고요. LG, 포스코, 현대, 한화 같은 경우도 그런 활동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단지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 좋은 일, 착한 일 여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이제 공유된 가치 창출. 지금 CSR이라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CSR에서 조금 더 나간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를 창출하자. 그렇게까지 좀 나가주시면 기업들이 좀 더 진정성과 장기 지속성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인 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CSR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뭐 그 보고서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게 사실은 IR, 즉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뭐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뭐 박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 사회 환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활동, 임팩트를 주기 위한 사회, 그런 어떤 소셜 임팩트를 발휘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1 주목해야 될 사회가치 트렌드 세 번째 시간 소셜 임팩트와 기업의 사회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소셜 임팩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같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 다음 네 번째 시간은요. 사회 혁신을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